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2쪽이죠. 42쪽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보면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그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들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 분석이 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출 문제 범주 안에서요, 약간씩의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용 42번에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 딱 거기만요. 민사에 관한 것이 모두가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번요.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일 뿐 법 규범이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사실인 관습은 관습에 불과하죠. 그래서 법은 아니니까요.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데 사회생활 규범일 뿐 법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사실행 관습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습법을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대법원 판례는 반드시 뭐를 하고 있다?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갖춘 것이고, 그런데 사실행 관습은 관행은 있지만 뭐는 없다? 법적 확신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3번은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당해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속해요. 당해 사건에서만.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A라는 사건에서는요, 하급심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A라는 사건에 대해서 A가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보니까 갑이 을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을이요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 이제 이 하급심이 잘못됐으니까 파기환송을 한단 말이죠. 다시 고등법원에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고등법원은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는요, 기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사한 다른 사건에 기속하지 아니한다. 3번이 틀렸죠. 4번은요.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만 한다. 반하지 않는다. 즉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5번은요.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우리가 종중원의 자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종래는 성년 남자만 해당했는데 성년 남녀로 이렇게 확대했단 말이죠.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예경은 조리에 의하여 뭐가 된다? 보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습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갑자기 있다가 법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중원의 자격은, 종중원은요 성년 남녀에 의한다. 전에는 성년 남자만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종중원의 자격이 오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누적된 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습법의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었으면 관습법에 가죠. 그런데 관습법의 내용이 없죠. 그럼 뭐로 한다? 조리에 의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번의 문제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5번은요. 가치관의 변천으로 기존의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무슨 말이죠? 관습법이 없다 이 말이죠. 관습법이 없게 된다면 그 관습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예경은 뭐에 간다? 조리에 간다. 그것은 법의 적용 순서를 얘기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다 말했는데요. 1번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될 수가 있다. 2번은요.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왜요? 관습법은 법이니까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수도 있다. 언제요? 법원이 관습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그때는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3번은요.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법률이 성문의 법률이 관습법에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래서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먼저 상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습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민법, 그 다음에 민사관습법 이렇게 가는 거죠. 4번은요.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 된다. 그러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이라는 헌법에 적용되죠. 위반되지 않아야 되죠. 5번은요.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판례 내용 그대로죠. 4번은요. 옳은 것은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긴급 명령이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가 있다. 2번은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 민사, 그러면 법원이 될 수 있다. 대법원규칙, 민사에 관한 것, 법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민사에 관한 것, 법원이 될 수 있다. 5번요.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 기지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원청권, 그런데 뭐가 틀렸다? 원청권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원청권이라든가 사도통행권이라든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이라든가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은 관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은 원청권이 들어가서 틀린 것이죠. 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이죠. 1번요. 민법 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의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그래서 우리 보면 문제를 보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죠. 판례에 따르면 보충적 효력이죠.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민법하고요. 민법하고 이렇게 관습법이 부딪히면 법의 적용 순서에서는 판례는 뭐냐? 관습법이라는 것은 민법의 즉 성문 법률의 여루적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분묘 기득권의 관습법상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습법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죠. 2번요. 민사 문제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처리 이것이 재판의 준칙이 된다. 그래서 재판의 준거 이렇게 얘기하고 3번은요.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요.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 이것은 185조 물권 법종주의를 따질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4번은요. 관습법은 그 전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그 전부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 말은 법원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잘 알 수가 없는 경우는요.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법원성으로 뭐 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행위 해석과 그 다음에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보면은 목적과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과 임의법규와 신인성실의 원칙 이때 말할 때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신인성실의 원칙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그것을 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조리요. 알겠죠? 그래서 그 조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5번이고 그 다음에 6번을 보셔요. 6번을 보면은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에 관한 설명중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관습법은 사실은 관습과 구별되지만 양자 모두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며 그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관습법은 사실은 관습과 구별하죠. 그런데 관습법은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또는요 법률행위 해석에 뭐가 된다? 표준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이요. 관습법은 법이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며 적용돼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적용이 되죠.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 한정한다는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확신은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다. 틀렸죠? 성년 남녀다.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3번은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동산 양도담보 등은 사실인 관습에 해당하므로 틀렸죠? 이것은 사실은 관습이 아니고 동산의 양도담보나 이런 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것은 관습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4번은요.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다. 그러면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요. 여기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법조문의 법률행위 해석의 그 부분에 보면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부분에서 우리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목적과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런 것들을 따진단 목적과 사실은 관습과 임의 규정 이런 것을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몇 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냐면요.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니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여러분 2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0페이지요. 여러분 240페이지를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여기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목적 줄 곳이고 목자 동그라미 목. 그러면 사실은 관습에 줄 곳이고 사자 동그라미 제목만 봐 제목만. 오른쪽에 241쪽에 보면 임의법규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줄 곳이고 임자 동그라미 임. 그다음에 신의 성실 원칙 그래서 조리라고 되어 있죠. 신자 동그라미요. 이것을 뭐냐?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순서는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석하냐? 목사, 임신 이런 기준으로 목사, 임신 이렇게. 그래서 목적이고 사실인 관습이고 사실은 관습. 그다음에 임의법규이고 그다음에 임의법규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관습이라는 것이 법보다 더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요? 법률행위를 해석할 경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요. 지금 105조 지금 106조 한번 봐보세요. 106조 240페이지요. 106조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그 다음에 줄고요.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관계없는 규정 거기를 줄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 하냐.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를 써요. 임의 규정.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동그라미 이것을 뭐라 하냐.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있는데 줄고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때 거기를 줄 것이고 명확하지 아니할 때 관습, 사실인 관습에 간다. 그럼 여기 보면 법률행위 해석할 때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을 보고 임의법규를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할 때는 우리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임의법규로 갑시다. 그러면 임의법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관습으로 합시다. 그럼 사실은 관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가 아무 말도 없어. 그런데 해석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떡하냐?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 원하는 게 뭔가 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인 관습으로 가고 사실인 관습으로도 모를 때 그 다음에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임의법규. 임의법규라는 것은 성문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요. 관습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 관습이 있고 법이 있으면은 이 관습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냐면 관습과 법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문의 법이 우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이 관습에 우선을 해야죠. 관습법의 법이든 여기요 임의법규의 법이든 법이 관습에 우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관습이 법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240페이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6번에요. 44페이지요. 6번에 4번 한번 봐보세요.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언제 적용이 돼요? 그것은요. 당사자 의사가 뭐 하지 않을 때? 명확하지 아니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뭐냐면 해석을 할 때죠. 그러면 또 어디가 있냐? 이러면요. 물권법에 가다 보면요. 물권법에 가면 상린관계라고 돼 있거든요. 소유권이요. 그러면 소유권을 보면 뭐라 하느냐?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류의 변경이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도 보면 수류의 변경 같은 것은 관습이 있을 때는 관습에 따르거든요. 이렇게요.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관습이요. 일정한 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의 그 내용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충분하고 헌법상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정당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헌법을 법체계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해야 된다, 반하지 않아야 된다,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6번의 정답은요 몇 번이죠? 그것은 4번이 되는 것이죠. 7번은요 틀린 것은
사실행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우리 방금 봤었죠. 목사 임신할 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행 관습이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의사를 보충 이렇게. 이건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규정과 관습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106조. 방금 우리 봤었잖아요. 106조 관습에 따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여러분요 의사가 명확하다. 의사가 명확하다 그러면 뭐로 가냐? 그 의사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 법질서 부합하지 않으면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되고 이렇게 법적으로서 효력이 부정되면 그 틈은 뭐로 메운다? 조리로 메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이건 185조예요. 민법 185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될 수 없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분묘기득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묘기득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산 양도담보,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사실은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엄할 수 없다.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됐을 때 경험칙화되어 있을 때는 누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칙화되어 있을 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7번의 정답은 5번이죠. 자, 그럼 8번 한번 보셔요. 8번은요. 사실은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관습이요. 그러면 사실은 관습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다. 2번요. 사실은 관습은 재정법의 주로 강행 규정이다. 아까 했었죠. 주로 강행 규정일 때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 결함 동그라미. 강행 규정 스스로가 그 다음에 줄고요.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 결함이 있거나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말할 수 있다. 부여할 수도 있다. 3번은요. 사실은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관습도 경험칙화되어 있을 때는 뭐를 한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다. 4번은요. 사실은 관습은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때에도 해석의 표준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강행 규정에 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를 수가 없다. 5번은요. 사실은 관습의 존보와 그 내용은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말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언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행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 이거니까요. 그것을요 증인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실은 관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민법의 법원에 관한 내용이죠. 법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이제 기본서요. 14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민법의 기본 원리와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 있죠.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프랑스 혁명이 있기 이전에는 이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왕정 국가죠. 그래서요. 곧 뭐죠? 황제가 모든 그 나라의 물권과 인권과 모든 것을 소유하죠. 그래서 사람도 자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뭐 예쁜 여자 있으면요. 자기 아내로 그냥 오라가면 자기 아내가 되는 거죠. 왜? 물건하고 똑같으니까요. 자기 소유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유와 평등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 뭐냐? 박애란 게 나오죠.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삼색기죠. 삼색기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나와.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과 뭐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요. 프랑스 혁명이 있기 이전에는 왕하고요. 신하고는 상하 수직 관계죠. 그래서요. 왕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재산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인권, 신권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다. 이게 나와.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 이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안에 사람 없다. 이렇게 딱 하죠.